물속 오염물질을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인공습지가 안동에 생겼습니다. 대구 동구의회가 파행을 치른 이후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이번 주말 개최 예정이었던 문경 약돌 한우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이번 주말 영천 곳곳에서 한약축제와 과일축제, 문화예술제 등 다양한 축제가 동시에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댐에 있는 물은 여러 계곡이나 하천에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뚜렷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물질과 폐수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녹조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오염물질을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인공습지가 안동에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는 댐 상류에 만들어진 인공습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조라떼, 녹조 현상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상습적인 녹조 현상과 갑작스런 물고기 집단 폐사, 그리고 외가리들의 떼죽음. 이처럼 안동댐은 그동안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5일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5년 협약을 맺고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인공습지를 만들어 물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이 안동호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걸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 규모는 약 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일단 이게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습지를 통과하게 되면 총 체류 시간이 13시간이 걸립니다. 호창포, 억새 이 등이 이제 식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질소와인을 흡수하게 됩니다. 습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2만 7천 통. 이 물은 침강지부터 얕은 습지, 깊은 습지를 거쳐 걸러진 뒤 역계천으로 빠져나갑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인공습지는 녹조 유발물질 등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인공습지에서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불특정한 배수를 관리하고 또 자연적 정화 어떤 저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면 습지가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배수에 이제 유기성 오염물질, 질소인 뭐 이런 거는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죠. 그런 장점에 의해서 그 전에 이게 습지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수자원공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인공습지에서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동시는 인공습지를 관광 활성화와 생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습지가 우리 안동호나 낙동강의 수질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기반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습지를 천연기념물인 이곳 사신리의 느티나무와 연계해서 새로운 생태관광 명소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3일 대구 동구의회가 파행을 치른 이후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의원 절반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앞으로 남은 일정들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회 파행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회의는 열었지만 의원 절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건 하나 처리 못하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동구청이 11일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4년 만에 부서도 새로 만들고 정원도 48명 늘립니다. 구청은 해마다 26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기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위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의회
해결 안 열리면 그 차후에 다른 방안이나 그런 거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의회 문은 열었지만 회기조차 정하지 못하다 보니 남은 회의 일수만 깎아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10월 2일까지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남은 회의 일수가 모두 소진됩니다. 올해는 앞으로 임시회를 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계획도 깜깜한 상황. 시회를 열면 보통 이제 11월 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세우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지금 만약에 일수를 다 소진을 해버린다면 연진다면. 대구 동구의회 출범 이후 유례 없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타파는 경북 지역 해안가를 덮쳤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에 장효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마을 해안도로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태풍 타파를 전후로 집채만한 파도가 맹렬하게 덮치는 통에 5m 높이 콘크리트 축대벽이 무너지면서 80m 구간이 유실된 겁니다. 어제는 반일에 서 있었는데 이거 이자가 요 구간은 새벽 4시에 넘어갔다니까 4시에. 집이 요건데요. 밤에 잠 한 잠 못 잤어요. 포항 구룡포의 대표 해수욕장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태풍이 지날 당시 도로까지 밀려온 파도에 백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했고 일부 시설도 파손됐습니다. 펜션 실내까지 밀고 들어온 모래는 퍼내고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슬쩍 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일반 해안가에서 파도 치는 식으로 밀고 와가지고 저 도로 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물이 이제 파손이 되고. 파도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해안도로 아스팔트는 누더기가 됐고 쌓아둔 그물이 유실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와 해초 더미를 치우는데도 상당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점점 심화하는 너울성 파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닷가에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그 파재, 즉 파도막이 벽 이런 걸 많은 그 보강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곳곳에 피해 상황이 확인되면서 응급 복구도 본격화했습니다. 벼 도복 피해가 심각한 장기와 흥해 지역 논을 비롯해 각종 구유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해변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벼의 경우 곧 수확에 들어갈 시점인 만큼 이번 주 안에 들어놓은 벼를 최대한 일으켜 세우는 게 중요해 지원 인력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이번 주말 영천 곳곳에서 한약축제와 과일축제, 문화예술제 등 다양한 축제가 동시에 열립니다. 미리 가본 영천 가을축제를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천은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차지하는 한방지능 특구 도시입니다. 한약재 거래량은 연간 7,000톤, 500억 원 규모로 한약 거래업소가 도매상을 포함해 150곳이 성업 중입니다. 다양한 한약재를 만나볼 수 있는 영천 한약축제가 27일부터 사흘간 영천 한이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한방 명의진료, 사상체질 체험 등 한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 체험 위주의 가족 이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는 구경거리를 많이 만드는 그 위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약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한약 축제와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도시 소비자를 찾아가는 마케팅 축제로 분산 개최됐던 과일 축제는 올해 다시 한약 축제와 통합 개최됩니다. 고품질의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판 행사와 과일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과일 축제와 함께 이곳 영천 와인 터널에서는 와인을 무제한으로 시음해 볼 수 있는 제출의 영천 와인 페스타가 열립니다.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리는 와인 페스타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새로 단장한 와인 터널에서
영천 와인의 맛과 향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영천 강변공원에서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예술 창작 활동 진흥을 위한 영천 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조선통신사 행렬과 마상제 시연은 빠졌지만 지역 예술단체의 작품 전시와 경연 행사,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금년에는 우리 46개 영천문화예술제를 합니다. 1973년부터 시작해서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전통에 빛나는 영천문화예술제에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축제가 이번 주말 영천의 가을을 물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이제 수능 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엔 수시 비중이 많이 커졌다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도 많아서 정시 못지않게 수시에도 수능 시험 성적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은 5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또 한 장 뜯겨나간 수능 달력. 이제 수능까지는 50일 남았습니다. 자투리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고3 교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새 책을 펴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 교재를 다시 들여다보며 헷갈리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다시 풀며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문제에 있어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냐면은 개념 정리죠. 물론 그 쉬운 개념이더라도 마지막 한 번 더 보면서 평소 어려워하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고르게 살펴보며 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잠을 줄이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금물.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마음의 여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개최 예정이었던 문경 약돌 한우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문경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축산농가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당초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약돌 한우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앞서 영천시도 오는 27일 국내 최고 기량의 승마 선수들이 펼치는 전국 종합 마술 출전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25일 오후 4시 30분쯤 안동시 안락동의 편도 3차선 내리막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 트럭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비 지원 사업을 11월 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 자동차, 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 등 총 5,000대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부착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장착하지 않은 차량들을 단속해 1차 적발 시에는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성군이 가을철 산림안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의성군은 지난 16일부터 가을철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 밤 등 나무 열매와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실시하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셀프 세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셀프 세척장은 임대사업소에서 빌린 농기계를 다 쓰고 반납하기 전에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 예천군은 임대사업소 앞 부지에 고온 살균 소독시설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세척 장치가 부족한 데다 세척 시간이 많이 걸려 농작업 시간에 지장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말인 28일 대구 도심에서 전기차 수십여 대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대구시는 전기차를 홍보하기 위해 2019년 대구 전기차 에코래리를 개최합니다. 참가자 200명은 총 주행거리 18km를 달린 뒤 충전당 주행거리 비율을 측정해 가장 경제적으로 운행한 차량을 가리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출발과 도착 지점인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다양한 게임에 참여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 지역은 다음 달 17일 첫 단풍이 들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 전문 업체 웨더아이는 올해 첫 단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느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대구와 경북 산들이 물들기 시작하고 대표 명산 팔공산은 10월 26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 뇌신경과학총회가 9월 25일 폐회식을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87개 나라에서 뇌신경과학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4,5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브레인쇼 2019 행사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안동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오는 11월 1일까지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선발된 경북 지역 취업 준비생 17명은 8주 동안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 등에 대한 교육과 현지 생활과 직장 생활을 위한 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권 국가로 취업 기회를 부여받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비용도 지원받게 됩니다. 영양군의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우수 사례 대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양군은 아시아 최초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지정으로 지정되면서 2016년부터 별빛 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 사업 사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지역특별관에서 전시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우수 사례 대표 사업에는 경북 영양의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 사업을 포함해 충북 영동의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강원 삼척의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사업 등 각 도별로 1개씩 선정됐습니다. 네,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가을 바람이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하나씩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넘게 나면서 저녁에는 쌀쌀할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바람이 거의 불지 않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에 적당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구름이 빨리 다가오면서 주말에 예정됐던 비가 금요일부터 뿌리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면 다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